안녕하세요. 태블로 코리아의 김현성 매니저입니다. 태블로를 활용한 쉽고 빠른 인사이트 공유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웨비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진행에 앞서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웨비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접속하신 웨비나 툴 환경의 모습인데요. 웨비나가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Q&A를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태블로 임직원들이 현재 스텝으로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본 웨비나가 모두 끝난 뒤에 설문조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 분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혹은 본 웨비나와 관련된 어떠한 질문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를 진행할 구성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태블로에서 개인, 스타트업, 그리고 강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성 매니저입니다. 제 세션이 끝난 뒤에 저희 태블로의 공식 파트너사인 밀버스의 강영환 본부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본 아젠다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태블로는 어느 사용자라도 데이터를 쉽게 연결하고 시각적인 분석을 하는 플랫폼일 뿐만이 아니라 분석한 인사이트를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혹은 셀프로 추가 분석을 통해서 심도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유기적인 플랫폼인데요. 오늘의 웨비나는 태블로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1번과 같이 태블로에 대해 어떤 플랫폼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의 주제와 같이 저희 그 밀버스사의 강영환 본부장님께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과 이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경험하셨던 어려움들, 그리고 태블로를 도입 후에 어떻게 이를 개선하고 고객과 협업을 하실 수가 있는지, 뭐 이런 실질적인 밀버스사의 경험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과 같이, 네, 3번과 같이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태블로에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뭐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실제 밀버스사에서 고객사의 운영 중인 대시보드를 공유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태블로에 대한 소개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블로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기업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태블로는 모든 제품을 이 미션에 맞춰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태블로는 데이터를 시각화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고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라고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분석한다는 내용은 어떤 말일까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예시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엑셀 혹은 뭐 시스템에서 추출한 CSV 파일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DB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추출하신 그런 형태의 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컬럼과 데이터들이 분명 안에는 존재하고 있지만 확실히 이를 통해서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찾는 것은 조금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이를 보고하거나 아니면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 추가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건데요. 이렇게 시각함으로써 숨겨져 있는 패턴이나 인사이트들을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태블로는 시각화를 이러한 분석 과정에 녹이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얻은 인사이트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공유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혹은 셀프로 추가 분석을 하게 함으로써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어떤 태블로 제품을 활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내가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가 있고 어느 정도 정제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가운데에 있는 태블로 데스크탑의 제품이라는 거를 이제 랩탑에 설치를 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시각화 분석을 지금 움직이는 이 그림과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태블로 프랩 빌더라는 제품을 또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 랩탑에서 직접 정제화 작업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 프랩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정제화된 파일을 다시 데스크탑에서 연결해서 데스크탑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석을 하고 이렇게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다면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나 의사관계 아니면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100%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블로는 지금 이 빨간색 박스와 같이 이렇게 발견한 인사이트를 게시를 함으로써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셀프로 추가 분석 질문을 통하게 함으로써 심도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유기적인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웨비나의 주제에 맞게 한번 이런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분석된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공유받은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셀프로 분석하게 하는 것은 과연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업무를 처리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 PPT, CSV 파일, DB의 테이블, 업무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이제 받고 이해하고 혹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데이터와 분석 결과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된다든지 혹은 특정 담당자에 의해서만 이런 데이터들을 공유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혹은 여러 사람들이 다른 버전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의사결정을 정확히 해야 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실시간 공유하고 추가 궁금증이 있다면 셀프로 분석해 인사이트를 얻게 하는 과정을 통해 앞에 설명드린 소비하는 정보의 불일치,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분석된 데이터는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디지털로 가는 변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가면서 사내 혹은 사회 관계자들과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되어야만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하나의 예로 저희 글로벌 사례인 예로 아디다스의 케이스를 제가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상점이 폐쇄되면서 비대면 영업 전략을 빠르게 만들어서 시장의 수요를 대응했어야 됐는데요. 이를 위해서 태블로로 시각화 분석화된 결과를 대시보드를 통해서 담당 직원들, 파트너 업체, 관련 업체들에게 빠르게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신속하게 내리고 정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유로는 현재 원격 근무로 환경이 저희가 많이 바뀌었죠. 미팅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대부분의 과정들이 현재 디지털 업무 환경으로 많이 변했는데요.
직원들은 자택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며 동료와 협업하기 위한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 직원들과 비즈니스 미팅이 비대면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결과값에 대한 공유라든지 아니면은 레포팅 형태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방법이 중시되었는데요. 올바르게 분석된 데이터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공유가 되지 못한다면 데이터의 힘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분석된 데이터의 결과 그리고 인사이트들이 왜 빠르고 신속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공유가 되어야 되는지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두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왼쪽에 다양한 대시보드들의 샘플인데요. 이와 같이 분석된 인사이트들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태블로 서버와 온라인에 게시를 함으로써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힘, 태블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를 구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왜 더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세션을 진행해 주실 밀버스사의 강영환 본부장님께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대시보드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그런 인사이트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세션 1을 맡은 태블로의 김현성 매니저였습니다. 그 이후에 강영환 본부장님을 불러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블로를 활용한 인사이트 공유 및 업무 협업 향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밀버스의 강영환입니다. 앞서 김현성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말씀드릴 부분은 만들어진 대시보드와 발견된 인사이트들을 함께 공유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태블로 서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객사분들 중에서 중급 이상의 교육을 들으시고 사용을 많이 하시면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도 대부분 태블로 데스크탑 위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태블로 서버라는 강력한 공유 및 협업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예시 상황 및 사례들과 함께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와 숫자 없이는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영업 현황을 보고하던, 매장별 성과를 보고하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던, 심지어는 인사, 재무, 고객 서비스 영역 등 회사 전 영역에 걸쳐서 모두 데이터를 활용하여 리포트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성과를 분석하고 보고하는 경우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디지털 광고 많이 하시죠? 네이버 배너 광고, 페이스북 광고,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 광고를 집행하시는데요. 집행하고 나면 성과 분석을 해야겠죠.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각 디지털 채널에서 발생하는 성과 데이터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이버 광고 관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간을 설정하여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 광고 관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다 받는다고 끝나지는 않죠. 다운로드를 받았더니 채널별로 양식이 다 다르네요. 네이버는 노출, 클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임프레션, 클릭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네요. 데이터 열의 순서도 다 다르고요. 이제 이걸 하나로 합칩니다. 이렇게 합쳐서 엑셀로 잘 만든 다음에 다시 차트 그리기로 다양한 시각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차트들을 PPT에 붙여서 임플리케이션을 달고 나서 보고서화하죠.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관련 담당자들에게 공유했더니 이러한 피드백들이 돌아옵니다. 최근 6개월 내 평균이랑 비교해보면 성과가 어떤가요? 이번에는 잘한 편인가요? 아니면 지표가 좀 낮은가요?
지표가 이렇게 낮은 건 페이스북 때문인 것 같은데 페이스북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을까요? 또는 시작 일자가 11월 3일이 아니고 11월 2일부터여서 하루가 빠졌습니다. 이러한 피드백들이 오면 다시 아까 했던 작업들을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각 채널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가면 그때 또 다른 요청이 들어옵니다. 다시 또 정리해야 되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함께 데이터와 리포트를 공유하고 협업하기가 이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다시 정리해야 돼서 차분 인자 3개 쓰면서 데이터 다운로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고 엑셀로 차트를 그리고 PPT에 차트를 바꿔 끼우죠. 이렇게 시간을 다시 정리하면서 다 소진해서 정작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데에는 전혀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잘못된 걸까요? 누구나 결과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기 전까지는 어떤 부분을 더 자세히 봐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한 뎁스 더 드릴다운해서 보고 싶은 니즈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뎁스를 내려가면서 드릴다운을 해나가면서 인사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을 바꾸기보다는 이러한 과정이 쉽게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먼저 같은 작업에 대한 반복을 최소화하고요. 그렇지만 다양한 의문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러한 환경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가 수월해야 됩니다. 많은 고객사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시다가 태블로를 찾게 되고 태블로를 통해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밀버스가 태블로 파트너사지만 저희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고객사들로부터 그들의 고객, 매출, 캠페인 등의 데이터를 제공받고 고객사 니즈에 맞게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리포트를 서비스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관받은 데이터들을 SQL과 엑셀을 활용하여서 리포팅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이트들을 찾기 위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일정에 쫓겨서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고 리포트 수정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데에 정작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태블로를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관받은 데이터들을 태블로 서버로 연결하고 각 고객사별로 사이트를 구분하여 각자의 리포트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와 리포트는 매일매일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러한 리포트는 태블로 서버에 쌓여서 아카이빙 되고 궁금하면 고객사분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기준 하나 바꿨을 때 데이터 다운로드와 정리부터 다시 시작했다면 이제는 필터 하나로 데이터를 바꿔가며 다양한 기준으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 회사의 실제 태블로 서비스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사이트를 고객사 단위로 구분하여 각 고객사별로 해당 고객사의 사이트만 접속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태블로 서비스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좌측 상단에 제가 접속 가능한 사이트 리스트가 이렇게 뜹니다. 저는 관리자 아이디이기 때문에 저희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이트 리스트가 뜨고 있고요. 실제로 H로 시작하는 제 아이디가 아닌 로그아웃을 하고
다른 아이디로 들어왔을 때 B로 시작하는 다른 아이디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권한이 있는 두 개의 사이트만 접속이 가능하고요. 특정 사이트를 들어와서 리스트를 다시 조회를 해보더라도 권한이 있는 사이트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태블로 기능을 활용하여 저희 회사 같은 CRM 에이전시뿐만 아니라 디지털 광고 대행사, 리서치 회사, 신용평가 정보 제공 회사 등에서도 그들의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다른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기업들도 내부의 다양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태블로를 활용하여 각 부서별로 필요한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코스메틱 회사, 그리고 대기업의 패션 계열사, 글로벌 NGO 등 이미 다양한 곳에서도 태블로를 활용하여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업들이 직접 데이터에 접근하고 드릴다운할 수 있는 뎁스 있는 분석뿐만 아니라 그러한 리포트들이나 분석이 차곡차곡 아카이빙되어 태블로 서버에 쌓이고 이러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권한이나 데이터 거버넌스까지 용이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렇게 변화된 장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현업분들은 데이터를 IT팀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직접 드릴다운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점이 좋다는 것과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리포트에서 함께 볼 수 있고 표가 아닌 시각화된 리포트로 볼 수 있어서 이해까지 쉽다는 점이 좋다고 하셨고요. IT 담당자분들도 현업에서 반복적인 데이터 요청이 많이 줄었다는 점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일의 효율성을 많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태블로를 활용하여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환경을 어떤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환경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기능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렇지만 다양한 의문에는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관리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고 데이터로 협업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연결 및 업데이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소스를 한꺼번에 연결하여 하나의 리포트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푸스 매출 데이터와 내 PC에 있는 매장별 매출 목표 데이터를 그리고 엑셀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리포트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연결을 스케줄을 세팅하여서 지정된 간격으로 자동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스케줄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태블로 서비스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Extract Refresh라는 기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추출, 새로 고침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기준으로 시간들을 추가 삭제해가면서 스케줄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한 스케줄들은 작업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잘 돌아갔는지 실제로 작동 여부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불이 뜨고요. 빨간불이 떴을 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유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면 돌아가서 다시 한번 바로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되어 리포트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다가 특정 데이터를 더 드릴 다운해서 보고 싶은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도 태블로 서버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 고객 담당자가 고객군별 매출 성과 리포트를 보다가 기업 고객을 제외하고 담당하는 고객군의 매출만 보고 싶다면 편집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변경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트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월별, 고객군별 매출 성과 리포트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편집 기능을 눌러서 직접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면서 데이터를 추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기업 고객, 코퍼레이트 고객의 데이터를 제외해 보겠습니다. 우클릭을 해서 익스클루드만 누르시면 바로 코퍼레이트 고객의 성과는 제외된 나머지 일반 고객들의 성과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개인 고객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리포트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세이브가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권한 관리를 통해서 해당 리포트를 덮어쓰지 못하게 사본으로만 저장되게끔 설정을 해서 원본 리포트에 대한 보존도 가능합니다. 다른 예로 광고 성과의 리포트를 보다가 보시는 것처럼 클릭당 비용이 비싼 미디어를 보고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디바이스별로 뎁스를 더 내려서 성과를 나눠보고 싶다면 역시 편집 기능을 통해서 쉽게 드릴다운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리포트에서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면 상세 시트로 넘어가서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성과의 필드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기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PC와 모바일이 바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SMR에 해당하는 모바일 PC 디바이스별 CPC를 나눠서 클릭당 비용을 나눠서 보면 모바일 쪽에서 비싸게 적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모바일의 비싼 CPC의 흐름까지도 같이 필터링 해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주 보고 싶은 리포트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권한 관리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쓰기까지도 가능합니다. 태블로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가 늘어나고 리포트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조회 권한을 관리하고 싶은 니즈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개발 없이 기본 기능을 통해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특정 패션 회사의 경우 메인 담당자는 모든 카테고리 리포트, 스토어 리포트, 모든 리포트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카테고리 담당자는 카테고리 관련 리포트에만, 영업 담당자는 매장 관련 리포트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의 리포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각각 담당자별로 권한이 있는 리포트만 접근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별도의 개발 없이 권한을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 리포트에 해당하는 퍼미션, 권한 관리를 눌렀을 때 카테고리 리포트를 포함한 다른 분들을 전체 고객 관리자들은 볼 수 있지만 매장 관리 담당, 영업 관리 담당자는 볼 수 없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스토어, 매장과 관련된 리포트의 퍼미션을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영업 관련된 사람들은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카테고리 담당자들은 볼 수 없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로그인을 했을 때 이 폴더 자체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권한 관리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아까 간단하게 이 프로젝트 리포트에 대한 권한들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냐 없냐를 이렇게 클릭 같은 것들로 정리를 했다면 실제로 더 디테일하게 워크북 단위로 볼 수 있다, 필터링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코멘트를 달 수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는 그 이미지의 다운로드나 원천 소스에 대한 다운로드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덮어쓸 수 있는지 다른 이름으로만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 워크북 단위가 아닌 데이터 소스 레벨까지도 모두 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그 그룹 단위로 개별 유저 단위로도 되지만 그 유저들을 묶어놓은 하나의 그룹 단위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영업팀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담당 매장이나 지역에 따라서 본인이 담당하는 매장이나 지역만 필터링되어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아이디를 기반으로 담당 매장이나 지역이 자동으로 필터링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원본이나 리포트를 반복적으로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데이터 원본과 리포트로 효율적인 리포팅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담당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을 때 매출은 약 18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실제로 오세아니아와 중앙아시아 쪽의 지역만 조회할 수 있게끔 나오는데요. 동일한 리포트지만 B라는 담당자 아이디로 조회를 했을 때 매출은 170만 원대가 나오고요. 실제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동남아시아와 북아시아만 나옵니다. 이렇게 담당자별로 본인이 담당하는 지역이나 매장들만 필터링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포트를 별도로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리포트에서 로그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담당 지역이나 매장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하나의 리포트에서 필터링 될 수 있게끔 세팅이 가능합니다. 가끔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해서 리포트를 만들어 놓고도 깜빡하고 조회하지 못한 다음에 한참 뒤에 떨어진 지표를 결과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메일로 보내주는 구독 기능과 특정 수치 이상으로 오르거나 특정 수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알림을 주는 알람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사이트로 가서 한번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서브스크라이브 구독 기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대상자에게 리포트 이미지까지 첨부해서 메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지 조회가 될 수 있고요. 여기는 제 아이디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미지만 넣을 건지 PDF를 첨부할 건지 이미지와 PDF를 모두 첨부할 건지 그리고 제목은 어떻게 하고 코멘트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스케줄은 데이터가 갱신될 때마다 제가 원하는 시간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 옵션들을 세팅을 해 놓으면 매일 월요일 아침 6시, 매일 화요일 아침 7시 이렇게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맞춰서 스케줄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지정된 기준으로 해서 지정된 컨텐츠가 메일로 정기적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알람 기능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종 모양이 보이시는 요 얼럿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지표와 기준을 지정하면 해당 조건이 되었을 때 메일로 이미지까지 첨부되어서 알림이 옵니다. 한번 눌러서 보시면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어 쿠폰 사용자 수가 below or equal to 이하면, 예를 들어서 5명 이하라면 나에게 알람을 주시오 라고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5개의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실제로 매번 데이터를 체크해서 5m로 떨어졌을 때마다 저한테 자동으로 알람이 오게 됩니다. 제가 굳이 이 리포트로 들어와서 데이터를 줘야지 않아도 특정 조건이나 특정 시점이 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저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액티브한 기능을 활용하여 생각날 때 줘야 하는 리포트가 아닌 선제적으로 스마트하게 비즈니스 날리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공유 메일이 이렇게 이미지와 PDF를 첨부해서 날아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PDF가 첨부되어 있고요. 바디에 이렇게 메일이 이미지가 첨부되어서 날아옵니다. 물론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까 보셨던 해당 대시보드로 바로 링크가 되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알람의 경우에는 아까 세팅했던 알람의 조건까지 메일에 기입돼서 날아오고요. 물론 똑같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리포트로 이동하게끔 자동으로 세팅되어서 이미지가 날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독 기능과 얼럿 기능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먼저 리포트를 공유를 드려도 실제로 클릭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리포팅 시스템에 들어와서 뭔가를 보시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고객사분들은 내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통합 포탈 내에 태블로 서비스가 통합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태블로 서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그림처럼 인베디드 코드를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바로 내부 포탈 영역 일부에 이렇게 태블로 서버에서 제공하는 리포트가 내부 포탈 영역에서 제공하는 리포트처럼 인베디드 돼서 하나의 서비스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하나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서브스크라이브나 에디트 그리고 여러가지 얼럿 기능과 같은 부분들을 관리하는 이 탭에서 쉐어라는 기능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쉐어를 눌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쉐어 가능한 다이렉트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는 복사해서 공유를 하시면 보시는 이 리포트로 들어올 수 있는 다이렉트 링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카피 인베디드 코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인베디드 코드가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고 메시지가 뜨고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HTML 코드로만 간단하게 감싸서 이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모든 리포트마다. 요거를 다른 이유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TML 파일로 인식하기 위해서 확장자만 HTML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만든 이 파일을 한번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영역 안에서 이렇게 원하는 리포트가 인베디 돼서 뜨게 됩니다. 인베디 되면 여기 보시는 이러한 상단의 이런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하단의 리포트 영역 위주로만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옵션 제어를 통해서 여기 원래는 상단에 있었지만 이 하단에 있는 이 탭도 없애거나 위치를 위아래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다 인베디드 영역처럼 보이지만 혹시 일부 웹 영역이 있다면 이 필터나 또는 원하는 이 마크의 값들을 웹 영역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마치 내부 포탈 영역에 있는 버튼들을 클릭을 해도 태블로 서버 안쪽에 있는 이 리포트들이 움직이게 돼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느끼실 수 있게끔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태블로 서버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면 모두 다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서버의 각 주요 기능별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현재 동작 중인 모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접속한 사람들의 이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리포트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실제로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서버에 필요한 프로세스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갱신되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될 때 백그라운드나 이런 부분들이 비지라고 하는 이렇게 동그랗게 작동 중인 표시로 실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들이 현재 동작 중이고 어떠한 프로세스들이 다운됐거나 문제가 있는지를 한눈에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적으로 뷰들에 대한 방문자 수나 그리고 특정 사용자에 대한 액션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데이터 갱신하거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에 성공 실패나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서버의 용량에 대한 내용들, 로딩 시간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미 기본 메뉴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리포트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뷰들이 가장 많이 조회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각각 사이트별로, 그 다음에 워크북별로, 시간대별로 나눠서 필터링 해가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새로 고침에 대한 부분들이 에러가 몇 개가 났고 어떤 것들이 성공했고 어느 타임에 얼마나 실행되다가 성공하고 실패했는지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관리의 관점에서 접속한 사람들의 개별 히스토리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태블로 서버가 설치되면서 태블로 서버에 사용되는 메타 정보들이 저장되는 포스트그레스QL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메타 정보라 하면 예를 들어 태블로 서버에 로그인하는 아이디들, 태블로 서버에서 조회했던 조회 이력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하여서 태블로에서 원하는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직전에 보여드렸던 트래픽에 대한 뷰수나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기본 틀을 만들어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이 정보를 활용하여서 커스텀으로 주요 대시보드별 접속자 수 현황이나 접속한 사람들의 IP 정보 등을 시각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블로를 활용하여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후에는 Q&A 시간을 통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태블로의 김현성 매니저입니다. 우선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진행해주신 강용환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오늘 세션 이후에 과연 우리가 왜 데이터를 시각화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인사이트들을 올바른 사람에게 정확한 시간에 공유를 해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네 번째 세션인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웨비나를 클로징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을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짚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태블로에서는 모든 고객분들이 태블로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서 14일간 다양한 제품들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이후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팀 단위, 회사 전체가 데이터를 시각화 분석함으로써 인사이트를 찾는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시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데스크탑 제품을 다운을 14일간 받아보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혹은 데이터 분석 이전에 다양한 정제화 작업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태블로 프랩 빌더라는 제품을 또 별도로 다운을 받으시고 설치하신 뒤에 경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맞게 이렇게 분석된 인사이트들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가치를 더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태블로 서버나 온라인을 다운을 받으셔서 그 환경을 세팅을 하시고 경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블로 서버라는 제품은 내부에 물리적인 인프라실이 있으시고 혹은 제3자 클라우드 벤더사 위에 저희 서버 제품을 설치하셔서 운영을 하실 분들을 위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혹시 내부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태블로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환경을 호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유 과정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제품을 선택하셔서 공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인 Q&A 세션입니다. 저희가 대략 1시간가량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진행하는 중간에 궁금하신 것들을 못 물어보셨을 때도 있으시고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딱 10분가량 이 Q&A 창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 설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부에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면, 어떻게 시각화를 분석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 웨비나와 관련되어 다양한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서베이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한번 가이드를 제대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10분간 이 창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저희 웨비나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한번 얻으시려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 저는 태블로의 김현성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